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시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통번역대학원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통번역대학원 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그걸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입학 기준이나 합격 기준 같은 게 있느냐, 입학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어려운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입학 조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통역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통역을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럼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영어를, 한국어를 둘 다 모두 정말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정말 코 박고 이것만 준비해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뛰어난 통역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통번역대학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신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가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그쵸? 신문에 대한 그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한국어 신문은 어차피 그걸 읽는다고 해서 한국어 플루언시가 막 좋아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어가 좀 더 탄탄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국어가 뛰어난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흡수하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 왜 외국인이랑 사귈 때 언어를 가장 빨리, 연애를 할 때요, 가장 빨리 이렇게 픽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또 일단 연애를 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빠르게 습득한다라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내 모국어여도 그 한국어를 조금 더 가다듬고 더 레벨업 하려면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과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럼 거기서 한국어 신문을 읽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일단 한국어 신문을 읽는 건 시사 정보들을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 그 정도 용도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책을 읽듯이 정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매일 신문을 사서 읽는 것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나오는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문 관련해서는 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만, 구독하지도 마시고요. 한 2번만 그냥 편의점에서 사세요. 편의점에서 사시고 기사도 다 읽지 마시고요. 그냥 필요한 거 몇 개 이렇게 추려가지고 관심 가는 거 있죠. 이거 맞아. 여기서 많이 들려오던데 소리가. 내가 뉴스를 틀어놓으니까 자꾸 나오던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고 키워드들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한번 확인하시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요건 조금 예민한 질문을 주셨는데 대학원 학벌이 중요한가? 최대한 빨리 후기 대학원이라도 붙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곧 죽어도 한국외대 아니면 이화여대,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학원 학벌이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중요하죠. 학부 학벌이 중요하듯이 대학원 학벌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따지고요. 고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차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하우스 통역사를 들어갈 때 얘기고요. 만약에 프리랜서로 내가 통역사를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실력, 통역 실력,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수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대학원 학벌 때문에 프리랜서 통역사가 일을 못 받는다. 그런 일들은 실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나는 공부 더 하고 싶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재수, 삼수가 아니라 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나는 그 정도까지 할 자신이 없다. 오히려 나는 후기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해서 나는 프리랜서로 성공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나은 답일 수 있습니다. 기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통번역대학원에 갈 수 있느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번역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미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어도 잘하고요. 제 기초반 수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 레벨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영어 강사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영어 강사분들의 어떤 영어 실력을 감히 뭐 저지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통역이라는 기술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저 아예 영어 그 기본적인 베이스도 없는데 열심히 하면 통번역 대학원 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선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그 정도 위치는 돼야 통번역 대학원 입시에서 좀 해볼만 하고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사람들마다 굉장히 빨리 느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난 지금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도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만만히 보고 뛰어들 시험은 절대 아니다. 굉장한 고수들이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대 나오면 취직은 잘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곳으로 취직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통대를 나와서 취직이 되는 것도 그냥 학부를 나와서 취직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껏 취직을 하시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외대나 이화여대 같은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기업들이 쌍수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제발 와주십시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경력도 없고 그냥 갓 졸업한 사람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고요. 면접을 봅니다. 또 면접을 보고 또 졸업생들끼리 경쟁을 해요. 가끔은 갓 졸업한 사람들 말고 내가 갓 졸업하고 지원하는 그 포지션에 몇 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단히 불리해지겠죠. 저 사람은 경력도 있고 나보다 실력도 뛰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경쟁의 과정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뭐 취직이 어느 쪽으로 되느냐, 통역사를 두는 모든 기관에 다 취업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사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에 가서 뭐 통역사 또는 뭐 영어 영문 에디터 이런 포지션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민간 쪽으로 가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의 통역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인하우스 통역사라는 개념인데요. 특정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특정 계약 기간 동안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방금 제가 계약 기간 동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번역사는 일단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인하우스는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이라 하면 결국은 몇 년마다 계약을 리뉴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럼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니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갱신을 해야 될 때 붙잡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계약직이라는 것에 장점이 있다면 계약을 리뉴할 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내가 그 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든 간에 좀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그 2년 동안의 레코드가 어떤 평판과 평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어떤 부서나 또 회사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2년마다 내 처우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외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에이전시에 하나 내 이름을 걸어 놓고요. 그리고 그 에이전시에서 일이 들어오면 나에게 연락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통역을 나가게 되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통역사 다시 불러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내 클라이언트의 풀을 좀 넓혀가면서 활동을 하는 게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뉴스나 연설문 이런 것들이 공부 자료던데, 통대 입시 면접 시 어느 정도의 격식 있는 영어를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격식체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렇게 casual talk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그런 영어를 가지고 통역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공식 행사나 아니면 뉴스 언론에서 쓸만한 조금 정제된 랭귀지를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영어가 정말 fluent하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다. 물론 그 fluency가 정말 훌륭하다면 물론 그걸로도 먹힐 수가 있지만, 좀 애매모호하면 그 정제된 랭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입학 후에 학비, 생활비 이런 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뭐 학비는
뭐 매년 조금씩 뭐 인상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는 걸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는 제가 입학처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대략값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다면 그 입학처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외대, 이대는 첫 학기 기준입니다. 첫 학기 기준으로 입학금 포함해서, 입학금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돈. 자, 그런 것들 포함을 해서 한 600 안팎을 생각하시면 돼요. 600에서 650 안팎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외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입학금이랑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한 8, 900 정도 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생활비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내가 뭐 허리띠 졸라 매고 조금 아껴 쓰면 당연히 생활비는 좀 조절이 될 거고요. 하지만 만약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간단한 아르바이트, 뭐 과외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일도 했었고 뭐 통역 번역이나 아니면 과외도 했었습니다. 통번역대학원 다닐 때. 저는 그때 포커스를 뒀던 게 가장 적은 시간 일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나머지 시간을 제가 공부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여건에 맞게 재정적인 계획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역사 프리랜서로 자신은 좀 없고 취미로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취미로 공부를 해서 갈 대학원 시험은 아니고요. 좀 더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굉장히 큰 벽에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이 진로가 확실한가? 그런 다음 정말 올인한다고 생각하고 뛰어드셔야 됩니다. 현역과 재수생의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제가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저 때는 재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저도 재수를 했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재수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 때랑은 좀 달라져서 재수하는 인원의 비중이 조금 줄고 그리고 후기대학원에 붙으면 그냥 한 번에 후기대학원에 가는 그런 인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적진 않다. 그리고 내가 재수냐 아니면 한 번에 붙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분들이 이제 떨어지면 본인의 그 통역 실력을 보기보다는 이제 외적인 요인들을 자꾸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떨어진 게 재수생이라서 떨어뜨리셨나? 자꾸 와서 좀 가망성이 없다고 보셔서 자꾸 떨어뜨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런 여러 편견이나 어떤 불필요한 요소들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으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실력을 갈고 닦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좀 외적인 요인들을 자꾸 찾죠. 재수생이냐 현역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하면 붙는 거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오히려 유리한 건 재수생한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공부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는 게 더 많겠죠.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물론 앞서 나가는 것을 유지하느냐 따라잡히거나 뭐 도태되느냐 이거는 본인이 들어가서 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 시험을 보셨는데 떨어지셨다고 하면서 재수할 때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하셨는데 일단 뭐 제가 이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좀 더 마음을 먹으실 때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할 때 어떤 마인드로 임했느냐면 이번에 또 떨어지면 또 한다. 또 떨어지면 또 할 거야.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는 했어요. 그리고 그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죠. 공부 방법도 방법이지만 더 각오를 다잡고 이런 정신 상태를 무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훨씬 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도전이라는 거 그런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큰 중압감으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으로 이게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 좀 정신무장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 없이 인강으로도 충분할까요? 인강만 가지고는 좀 어렵죠. 왜냐면 이 통번역이라고 하는 건 제3자가 나의 그 퍼포먼스를 보고 계속 평가해 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아무리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 잣대를 기울인다고 해도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100% 객관적이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봐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스터디를 아예 안 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1년에 뭐 기껏 해봐야 뭐 한두 명 정도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터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화상으로 스터디를 하는 것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지리적인 그 거리가 수험생들이 있는 곳들과 좀 멀어서 지방에 있어서 또는 외국에 있어서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스터디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후기대학원 추가 합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뽑히나요? 글쎄,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정확한 숫자는 그 학교 측에서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외 공개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번호가 좀 이렇게 타이트해도 좀 많이 빠지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만약에 내가 후기대학원에 붙으면 바로 갈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이제 내려놓고, 어쨌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려놓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통역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Q&A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이 외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